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잘 지내고 계세요? 별일 없으시고요. 저도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진료를 마치고 퇴근을 못하고 좀 앉아 있습니다. 차트 정리도 하고. 환자분은 오늘 54명이 왔다 가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따라 엄청나게 힘드네요. 피곤하고. 자, 오늘 제가 그 의사들과 정부와의 이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수님들도 곧 사직 처리가 되실 것 같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학병원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대학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은 결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는 환자분들이잖아요.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제가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대학병원이 문을 닫고 내가 진료를 보는 교수님들과 그런 과가 없어졌을 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의 팁을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신 3차 병원하고 2차 병원들, 이런 곳이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제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넋 놓고 알아서 잘 되겠지 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지금 과로사할 상황에 이르렀죠. 그리고 사직하는 게 곧 시작을 하실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이제 위암 환자다. 근데 나는 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 받고 지금은 항암을 받는 중이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교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직을 하셨다. 그러면 보통은 그 항암을 하는 과에, 종양학과에 교수님이 다른 분도 계시고 그 밑에 그 전임이라고 해서 펠로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께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받는 치료를 지속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만약에 갔는데 그 과가 통째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른 전임의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난감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분은 일단은 자신이 거기서 진료받던 의무 기록을 카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전에 수술을 했다. 그리고 항암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이렇게 항암을 받고 있다. 그럼 그 3개월치 의무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지 같은 거 모두 카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기록이 있을 거예요. CT를 찍었거나 MRI를 찍었거나 그 영상 기록들을 모두 CD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환자 본인이 가시면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로바로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가족이나 대리인들이 간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필요 서류가 뭐가 있는지 문의를 하신 다음에 가셔가지고 그 서류를 끊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던 교수님한테 계속 진료를 받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는 병원도 몰라요. 그리고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도 이제 사직을 하시고 생업이 있으니까 근처에 어떤 2차 병원이라든지 좀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근무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교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사들 찾을 때 보통 구글에 들어갑니다. 구글. 우리 네이버나 구글 아시죠? 보통은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외과 전문의 누구 아니면 내과 전문의 누구 이렇게 치면은 그 교수님이 계시는 병원이 웹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대부분은 구글에서 검색이 됩니다. 구글에서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쳐보시면은 그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교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교수님이 나는 좀 쉬고 싶어서 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고 어디 가야 될지 이렇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병원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고, 만약에 내가 암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암질환 눌러보시고, 여기 보면은 위암으로 내가 치료를 받는다. 등급 설정은 전체로 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집 주변, 그러니까 내 위치 주변에 있는 그 위암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등급도 위암 1등급 이런 식으로 다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3년 연속 위암 1등급. 이 등급은 수술 건수나 환자 수, 병상 수, 시설의 정도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 심사평가원에서 계속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원 한마음병원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이제 병실 수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평가 정보 폐렴도 1등급, 당뇨, 각종 암들은 1등급이 많네요. 이 병원은.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내 집 주변에 이런 병원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투석을 받아야 돼. 투석을 연달아서 받아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 만성질환,
그리고 뭐 혈액투석 해서 전체 등급 검색해보면 내 집 주변에 이런 병원들이 투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1등급이면 좋지만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2등급이나 이런 병원들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계속 지속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병이 아니라 뭐 관절이 안 좋아, 그런 경우에는 요 밑에 보면은 전문 병원을 찾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전문 병원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 쪽의 진료를, 유방의 진료를 봐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유방을 치시고 검색, 뭐 이렇게 하면은 내 집 주변에 이 병원이 유방에 대해서는 전문 병원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놓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원을 찾아서 가시면 되겠고, 또 내가 관절이 안 좋아, 무릎이 안 좋아, 뭐 허리가 안 좋아 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관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병원들이 관절에 대해 가지고는 나라에서 지정을 해놓은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도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좋은 병원들을, 집 주변에 있는 좋은 병원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하고 정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결국 피해들은 우리 국민들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대신해서라도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들이 이렇게 파산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건데 지금 정부하고 의사단체 간에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서로가 절대 양보를 하고 있지 않죠. 저도 의사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저나 제 가족들, 제 부모님들이 아프면은 결국에는 저희들도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진료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르니까 저도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게 서로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잠깐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너무 의문이에요. 고통당하는 환자들도 불쌍하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들도 사실 불쌍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만큼까지 온 거면 절대 이 정부나 의료계도 물러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은 더 큰 피해를 받으시기 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이 파산하면은 그 직원부터 그 가족들 전부 실업자 되는 건데 그 수만 명의 또 중증 환자들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교수님들도 다 생업이 근데 있으시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그만두시더라도 근처에 어떤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진료를 이어가실 거기 때문에 설령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지역에도 사실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큰 병원 찾아간다고 전부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셔서 그렇지 자신이 사는 그 지역 근처에도 충분히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꼭 찾으셔가지고 치료를 이어가시고 또 질병을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이 사태가 제발 한 발짝씩만 물러나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의사였습니다.